오늘은 12월 23일이네요. 네. 크리스마스 3부? 어쨌든. 네. 23일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형주님, 류동진님, 상상 이상으로님, 대제비제님, 김엘리자벳님, 두더지님, 즐거운 인생님, 미소돔님, 보름골님, 김수희님, 긍정의 힘님, 파송동 양봉탕님, 철두철미님, 김양환님, 어서오세요. MG님, 태호 어머니님, 어서오세요. 우상향님, 윤영숙님, 빨강망토님, 가치단님, 도채호님, 주식부자 해와달님, 시몬스님, 어서오세요. 1292님, 88님, 어서오시고요. 미르님, 원태호님, 군산 최부자님, 해피정님, 정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데이지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좋아요. 오늘은 증시가 좀 올랐죠? 네. 좀 올라서, 뭐, 그렇게 나쁠 것 같아 보이지 않은데, 소희님, 쿨쿨쿨님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신정식님도 반갑습니다. 자, 일단 증시가 오늘 올랐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증시가 오늘 올랐다. 자, 저점은 일단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유지가 되고 있죠. 2400포인트 유지는 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네, 추가 상승을 더 만들어내거나,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네, 산타 랠리가 나올 수 있죠. 산타 랠리의 기준점은요, 25일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여기 전, 그 다음에 1월 첫째 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3일 정도까지 되겠죠? 네, 다음 주 목요일이 3일이죠? 네. 금요일이 3일, 1월 3일 정도까지. 요 기간이 산타 랠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산타 랠리. 왜냐면, 이제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12월에 3분의 2가 지났죠? 3분의 2가 지나고, 3분의 1이 남아서 11월 말입니다. 이제 12월 말이에요. 12월 말이고, 우리 지금 올해도, 24, 5, 6, 7, 8, 9, 10, 11. 날짜로는 8일 남았고요. 거래일은 4일 남았습니다. 네. 뭐 토요일, 일요일,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마지막 날 휴장이죠. 요거 빼면은 4일 빠지니까 4일 남았어요. 그러니까 올해 다 끝났어요. 올해 다 끝났는데 요 4일 동안 랠리가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그게 산타 랠리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지나서 이제 1월 달 초반에 반등하는 그런 포인트가 좀 열리죠. 그래서 그 시점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산타 랠리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번 달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올해의 마감이잖아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올 시작점을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650이 올 시작점인데 여기까지 가려면 네, 무려 지금 어떻게 뛰어야 돼요? 한 8%? 네. 8%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4일 동안 2%씩 올라가면 가능하긴 합니다. 네. 2%씩 올라가면 가능하긴 한데 2%까지도 아니죠. 뭐 지금 한 1.5% 정도 나와 있으니까 뭐 오늘 정도씩만 올라가면 됩니다. 4일 동안. 그러면 2650까지 갈 수 있어요. 자, 여기 과연 가능하겠는데 불가능한 것도 없어요, 사실은. 주식시장에는 별의별 일이 다 생기니까요. 네. 급등 또 이렇게 지난번에 여기 했던 것처럼 한 5.6% 한번 한 방에 빵 튀어 올라가 가지고 네. 여기도 한 4일 만에 10% 올라간 거 아닙니까?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 갈 수 있지. 뭐 2200, 2300에서 뭐 2500까지 그냥 한 방에 튀어 올라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쉽지가 않다는 얘기겠죠. 쉽지가 않다는 얘기고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 당시 시점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 금지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네, 주가가 좀 올라가는 형태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말 상승까지 쭉 이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상승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죠. 네, 그런 건 별로 없고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조금 불안한 부분은 뭐냐면 이 탄핵에 대한 지금 탄핵 그 서류 그 수신을 거부하는 부분이 있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수신 받은 걸로 간주하고 진행하겠다 해가지고 네 27일 날 이제 뭐 첫 번째 변론 요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진행이 되면서 약간 불안정한 요소들은 계속 있습니다. 불안정한 요소들이 계속 있고 이 불안정한 요소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 외국인들로 하여금 '아 이 나라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투자하기가 쪼끔 불안정해. 불안해.' 이런 느낌. 왜냐면 이 헌법재판소에 확실한 결과가 나와줘야지만이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겠어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실히 줄어든 건 맞아요. 매도가 확실히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걔네들도 간을 좀 보고 있는 거죠. 기관들이나 이런 쪽 입장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온 부분도 좀 있고, 주가가 이제 '더 이상은 밀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금융 투자 애들 매수 들어온 거 보니까 레버리지하고 삼전, 하이닉스 요쪽으로 매수를 집중했거든요. 외국인도 오늘 장중에 계속 삼전, 하이닉스 사다가 장 막판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밀리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게 정말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나쁜 건 맞습니까? 나는 이거 정말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우리 수출입 동향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10월 달 여기 10월 달이죠. 그다음에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지금 10월 달 거는 11월에 보고 12월 달 거는 여기 보잖아요. 이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뭐 다 아시겠죠? 산업통상자원부.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네,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을 잘 안 보죠? 산업통상자원부. 여기에 가면 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 이거야. 요거를 요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네. 나빠서 200%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 보시면 그때 특강 들으신 분들은 다 요거 하실 줄 아시죠? 한 번씩 검색 다 하고 계시죠? 네. 수출입. 수출입을 치면 돼요. 네. 수출입 치면은 나오는데, 이제 10월 달 수출입 동향은 11월에 나오고 11월 수출입 동향은 12월에 나오죠? 요거 한번 보세요. 자, 간단하게만 봅시다. 간단하게만 보시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수입 그 수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그럼 누가 많이 좋아졌느냐? 여기 보시면 네. 어디 갔어? 철강이고. 자, 반도체 수출은 40% 증가했습니다. 그죠? 10월 달 반도체 수출은 40% 증가했습니다. 기억하세요. 10월 달에 40%. 자, 그럼 11월 달에는 어땠을까요? 11월 달 반도체 수출은 어떻게 됐을까? 수출은 30%또 증가했습니다. 또 증가했어. 근데 지금 12월이 아직 안 끝났죠. 그래서 12월은 잘 모르시겠지만 뉴스를 일단 먼저 짚게 보면 1일부터 20일까지 네, 지금 3분의 1이죠. 여기까지 반도체 수출이 23%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23.4%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를 보시면 됩니다. 자, 10월 달에 40% 증가, 11월 달에 30% 증가, 지금 12월 달까지는 23%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죠? 자, 기존의 10월 달에 40% 증가한 거는 9월 달보다 증가했다는 얘기고요. 11월에 30% 증가한 것은 10월 달 대비 30% 증가한 겁니다. 23% 증가한 거는 11월 달 대비 다시 23%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게 지금 환율이에요. 환율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1,440원? 환율 어디 갔어? 환율. 1,450원이네. 네, 1,450원이야. 1,450원. 수출은 계속 늘어났어요. 환율은 계속 높아. 10월 달보다 11월 달보다 12월 달 10월 12월 달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자, 이런데 정말 실적 나쁜 건 맞냐 이거죠? 정말 나빠요? 아니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여기 실적. 지금 여러분들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3분기 실적도 2분기보다 증가했어요. 왜 증가했느냐? 실제적으로 보면은 2분기보다 3분기가 낮게 나오지만 여기는 뭐가 있었어요? 지금 보너스 주는 거, 이 성과급이요. 성과금에 대한 부분과 재고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실질적으로 3분기에는 2분기보다 시장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요때는 환율도 나빴어. 2분기보다. 근데 지금은 뭐 비할 게 아니죠.
수출은 계속 늘어나. 환율은 또 증가해. 그다음에 이번에 4 분기에는 이런 일시적 비용이 없어요. 근데 정말 실적 나쁜 거 맞아? 나는 이거 너무 이상한데?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부분이 너무 의심돼요. 정말로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실제로 실적이 나쁘다는 얘기들 계속 하고 있지만 무엇 때문에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뭐 디램 반도체의 어떤 전망 뭐 등등등 이런 얘기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마이크론도 주가 떨어진 이유는 내년도에 실적이 나빠질 수도 있다 뭐 등등등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4 분기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실적은 나쁘지 않았어. 근데 지금은요. 지금 우리 시장도 이 4 분기 실적이 과연 나쁘겠느냐인데 이게 나쁘다면 난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빵꾸가 난 걸까?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증권사 10곳 중에서 8 곳이 실적이 나빠진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인가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아침 시장에서 설명드린 거. 디램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내년 1 분기에 지속될 것이다. 지금 4 분기부터 공급 부족 들어가기 시작해 가지고요. 내년도 1 분기까지는 공급 부족 현상이 있을 것이다. 디램. 나는 도대체가 얘네들이 말하는 거랑 너무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니면 말고식인가.'라는 생각인데 저는요. 그냥 '전망이 그렇게 된다. 이렇다 저렇다.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별로 믿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을 거래." 왜? 그러지 모르지. 네. 그런 거 아닙니까? 모르지. 내년에 경기 왜 안 좋아져요? 내년 경기 왜 안 좋아집니까? 모르죠. 그 내년에 경기는 왜 좋아져? 모르죠. 자 모르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런 전망치 말고 데이터 숫자로만 한번 봐 보자 이거죠. 숫자로 한번 봐 보자. 그 숫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 환율이라도 떨어졌다라면 '아 환율 때문에 쪼끔 애매할 수 있나?'라고 생각 들 텐데 환율은 더 높아졌잖아. DRAM 반도체 꼭 걱정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은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4 분기에 공급 부족. 내년 1 분기까지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진다. 그러면 지금 4 분기 실적을 왜 걱정을 하고 되는 거지? 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죠. 재밌는 건 뭐냐? 전부 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사서 상승으로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전차군단 쪽이겠죠. 전차군단. 지금 2차 전지는 마탱에 갔어요. 네, 2차 전지는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바이오 쪽은 워낙 들쑥날쑥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애들이 누구냐? 은행주도 지금은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매수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자,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조선주예요, 조선주. 조선주가 지금 튀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오늘 조선주들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셨죠? 자, 요런 것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한번 꺾여 줘야 되는데 안 꺾이고 살짝 들어가다가 그냥 바로 나가 버립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가 상승하는 대부분의 요소는 보통은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경기가 좋아지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 수주가 늘어난다, 실적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다 특수선박, 네, 이쪽이겠죠. 네, 요 내용을 통해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자 여기다가 이제 경기 호전이 같이 붙어버리게 되면 조선주는 안 빠질 거라고 그랬죠. 조선주는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객기를 부려 가지고 한번 팔아 가지고 밑에 다시 사자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가격이 안 와 가지고 그냥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신고가요. 아이 짜증나죠. 물론 높게 팔긴 했어. 수익을 많이 내고 팔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안 팔았으면 100% 넘었겠죠. 네, 요런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조선주가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이유는 뭐냐? 얘네도 결과적으로는 실적이에요. 실적이죠. 여기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기업은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이 또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서 또는 수주만 나와 수주는 바로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시죠? 내가 만약에 2조 원 수주를 했어.
그럼 이게 내년도 실적이 잡히는 게 아니야. 이 2조 원짜리 물건을 어느 기간 동안에 납품하느냐죠. 뭐 3조 원 3년 후에 납품할 것이다. 그러면 3년 후에 실적이 잡히는 게 이 2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주 기대감, 실적 기대감을 쌓으면서 '아 얘네가 실적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높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솔직히 얘기해서 조선주주 같은 경우는 그동안도 잘해 왔지만 4 분기 실적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냐?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내년도 실적이 좋을 것이다.' 자동차하고 반도체는요? 내년도 실적이 왜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난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왜 나쁠 거라 생각할까요? 경기가 나빠진다는 쪽으로 수요가 감소한다는 쪽으로 지금 전망을 잡고 있지만 '정말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가지 판단해 볼 만한 내용은 그겁니다. 내가 전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수치 데이터를 따를 것인가인데 저는 수치 데이터를 따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차트가 망가져서 끝났어. 지금 차트 안 망가진 우리나라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차트 안 망가진 거 뭐 몇 손가락 안에 꼽지 않겠어요? 차트 다 망가졌어요. 이 시장 자체가 망가졌기 때문에 차트가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은 개떡 같아 다. 그죠? 개떡 같다고. 자 그래서 차트가 망가진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 분석에 대한 부분보다 차트가 더 밑에 가 있어, 주가가요. 그러니까 적정 가치보다 저평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뭐예요? 수치적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 자, 기업의 실적이 이만큼, 그다음에 성장률이라든지 뭐 어떤 기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소들이. 뭐 펄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PBR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을 텐데 요 포지션을 갖다 대입해 보니까 지금 주가가 너무 낮은 상황이다라는 얘기야. 이 낮은 상황이라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그냥 저평가예요, 저평가. 저평가이고 매수하라라는 신호죠. 근데 지금은 매수가 안 들어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떠났잖아. 사람들이 이렇게 괴나리 보쌈을 짜고서 이렇게 해서 떠났죠. 이 사람이요. 이 짐 싸서 떠난겨. 국장을 떠난 거라고. 국장을 떠났고 국장을 떠난 상태에서 환율 1,500원 가면은 수출주는 니나노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왜? 환율이 1,500원 가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실적 좋은 거지 수출주들은. 네. 삼성전자 10만 원 가는 겁니다. 네. 자 일단 짐을 싸서 떠났는데 어디로 갔어요? 미국. 코인. 지금 코인도 사실 조정이 길어지고 있죠. 93,000달러? 93,000달러까지 내려왔죠. 미국 증시도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죠. 자 근데 이렇게 만약에 저쪽이 더 좋아하고 떠났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나빠졌으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지. 왜 안 해요? 한국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잘 생각해 봅시다. 지금 비트코인이든 미국장이든 미국장도 말씀드렸죠. 아주 죽지는 않겠지만 얘도 강하게 상승하는 포인트는 좀 어려울 것이다. 요것도 마찬가지야. 비트코인도. 10만 원 달러 이상 넘어가면서 막 그냥 뭐 난리가 났지만 그 이후에는 지금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 왜냐면 차익 욕구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차익 실현. 돈을 벌었으면 팔고 싶다 이거야. 팔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식을 갖다 던지는 형태가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주식을 팔면 뭐예요? 소고기 사 드세요? 소고기? 주식 팔아서 뭐 합니까? 소고기 사 먹었습니까? 아니면은 재투자를 합니까? 내가 오늘 A라는 주식을 팔았어.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건 뭐예요? 현금이죠. 현금. 현금을 만들어서 뭐래요? 현금을 만들어서 B라는 주식에 다시 재투자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실현을 했다라면 이 돈들이 지금 다시 이거를 사지는 않을 거야. 왜냐면 위쪽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주가가 많이 올랐어. 만약에 아가방이다. 요즘에 많이 올라간 게 있었죠? 아가방. 주가가 이렇게 뛰었어. 그래서 팔아먹은 사람이 팔자마자 그날 바로 사요? 안 사죠. 대기 친다고. 뭘 대기해요? 가격이 내려올 때까지.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올 때까지 가지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아니면은 종목을 갈아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아직 못 올라간 종목이 있다면 요거 팔아가지고 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요거 팔고 난 이거에 목숨을 걸겠어 했다라면 내려온 다음에 다시 살려고 들어올 거라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들고 기다리는데 자, 코인으로 간 것과 미국장으로 간 것들이 지금 하락을 해가지고 손실을 좀 보고 있다. 손실을 보고 있으면 당연히 안 나오겠죠? 또 한 가지. 차익 실현했다. 이 돈들이 지금 다른 데로 들어갈 확률이 별로 없겠죠. 왜? 미국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다시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끝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더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횡보를 하면서 옆으로 눕는다든지 아니면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돈은 안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국내 시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산타랠리가 어떻게 와야 돼요? 산타 할아버지가 이렇게 썰매를 타고 네. 예. 썰매. 이게 여기는 이제 선물 보따리죠. 그다음에 루돌프가 끌어야죠. 루돌프. 이게 루돌프요. 이게 루돌프가 이렇게 끌고 가고 있어. 대충 썰매 같잖아.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늘로 날아가고 있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워허허허 뿌려 주겠어." 그러면서 이렇게 뿌려 주려고 기다리면서 오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선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돈이 든다냐, 돈. 돈. 돈이 있어야 선물을 살 거 아닙니까? 시장에 지금 돈이 말랐어. 말랐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 증시가 최악의 상황은 넘어갔다는 얘기겠죠? 최악의 상황은 넘어갔어요. 왜냐면 만약에 탄핵이 가결이 안 됐다 그러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지속되겠죠. 와, 언제든 뭐가 생길지도 몰라. 물론 지금도 그게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탄핵이 가결이 됐기 때문에 일단 최악의 상황은 일단 넘어갔어요. 대통령 직무 정지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뭐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거기서 때릴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없어. 계엄은 이제 없을 거예요. 뭐 군대가 움직인다거나 그렇게 2차 계엄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겠죠. 그럼 일단 일단락되는 상황입니다. 일단락된 상황에서 이제 결과치만 남겨놓고 있는 거죠. 만약에 뭐 탄핵에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라고 해버리게 되면 다시 대통령 지위가 돌아가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리스크가 커지겠죠. 네. 근데 기각이 될 확률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하면 이거 난리 나지 않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지 않을까? 네. 이것도 난리 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헌법기관이 이번에 비상계엄이 헌법기관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한 거잖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하고 국회하고. 요거를 헌법재판소에서 위법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것도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번은 너무 명명백백하게 이제 매스컴에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매스컴에 총 들고 나가가지고 창문 깨고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다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런 게 나왔었기 때문에 생중계가 됐는데 설마 이거를 네,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을 시키기가 애매할 겁니다. 네. 그러면 기관으로서 이거는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란 얘기죠. 근데 아직까지는 네, 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그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새로운 정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새로운 어떤 기대치가 높아지는 뭐 새로운 대선을 한다든지 등등등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 거죠. 네. 어, 그러니까 기각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네. 너무 엉망이잖아.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별로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요. 자, 어찌 됐건지 간에 이제 이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상황으로 넘어갈 거예요. 저는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이 탄핵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파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정국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새로운 정책주나 새로운 정치 테마주나 이런 것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할 테고요. 대선 주자들이 이제 막 속속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밸류업에 대해서는 2차적으로 뭐 3천억 정도를 또 투입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투입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까지 실효성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밸류업의 정책이라는 이 부분 자체를 완전히 뜯어 밝혀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상법 개정. 이건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요건을 만들어질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번에 국회에다가 서한을 보냈다고 그랬죠? 네. 뭐라고 그랬어요? 서한을 보내서 뭐라고 그랬지? 상법 개정 빨리 통과시켜줘라. 이렇잖아요. 이렇잖아요. 상법 개정 빨리 통과시켜줘라. 실질적으로 뭐 지금도 뭐 유상증자 얘기하지만 네, 유상증자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시간에 한 5시 넘어가 가지고 공시를 빵 때려 버렸어. 뭐 시가총액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공시를 때려 버려. 유상증자 한다고. 운영 비용을 쓰겠대. 개소리 같은 소리자. 빨리빨리 팔아 버려야지. 이런 거 빨리빨리 팔아 버리세요. 유상증자 개처럼 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팔아 버려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물적 분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싸그리 네. 싸그리 다 방어를 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생각해 보는 부분이죠.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끌기인 것 같아요. 시간을 끌기. 왜? 이재명 대표의 뭐라고 그래 재판 이 기간까지 시간 끌기인 것 같아. 거기가 아니면 국힘이 다시 네, 정권을 잡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참 별의별 걸 가지고 다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냥 갑시다. 상식적으로. 네,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원래 사필 규정에 있죠. 네, 원래 바른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그것들이에요. 외국인 매도세가 안정화되려면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투자처를 만들어줘야 돼. 지금 가격적인 측면은 만들어졌어요. 가격적인 측면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주가가 바닥이다라는 신호. 이 신호는 기관들의 매수를 통해서 유입이 돼야 됩니다. 기관들의 매수를 통해서 유입이 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면 일정 구간까지 올라간 다음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수급의 이동 포인트예요. 지금은 개인이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개인이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이다라는 신호에서 기관들이 받아줘야 돼요. 기관이 받아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이 그때부터 따라붙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 갑자기 여러분들 뉴스에서 갑자기 호재가 나올 거예요. 지금은 이쪽 저쪽 다 둘러봐도 악재밖에 없죠. 시장에 악재밖에 없어요. 뉴스에 악재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지랄 저래서 지랄. 요즘에 뉴스 보면은 뭐 정치권 뉴스 봐도 한숨만 나오지 경제 쪽 뉴스 봐도 한숨만 나오지 증권사 애들은 약속이 난 것처럼 뭐 기업들 실적 다 지랄 같다고 연병들 하고 있죠.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좋다는 이야기를 하나도 하질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주식을 그래도 사라.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외국인 매수 들어왔습니다. 네. 외국인 매수 들어왔어요. 물론 많이 사고 조금 파는 듯한 느낌이라서 조금 애매하지만 외국인 매수 오늘 들어왔어요. 1,400억. 네, 순매수. 코스닥에도 들어왔고요. 코스피에도 들어왔고요. 선물도 매수했습니다. 네, 주식 선물도 샀고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 오늘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오늘 금융투자놈들이 많이 산 게 이게 약간 네, 의미가 좀 뭐지? 라는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연말 랠리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생각하고 있다라면 주가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는 거 아니겠느냐 이 생각 드는 거죠.
자, 즉 연말 랠리 이제 4일밖에 안 남았지만 2,500 포인트까지만 올라간다 쳐도 금융투자가 베팅을 세게 때려버리게 되면 요거 가능할 수 있거든요. 자, 연말 성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겠어요? 올해의 성과, 올 한 해의 성과가 자 보세요. 2,650이에요. 2,650에서 시작해 가지고 2,450에서 끝나 버렸어. 그럼 이게 이만큼 마이너스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과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열심히 올라가 가지고 한 2,500 이상으로 올라갔어. 이제 끝났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불가능하지 않아요. 2,650까지 어려울지 모르지만 2,550은 어렵지도 않습니다. 한 2% 정도만 올라가면 돼요. 네, 2,500 정도는 여기가 지금 얼마 안 됩니다. 한 2%, 2.5%?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 이 정도 올려놓고 나면 일단 단기적 매도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요 보세요. 갭이 줄어들죠. 여기에 이 갭하고 여기에 이 갭하고는 또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많이 나죠. 이때 마이너스 뭐 한 13%였다. 근데 요때 되니까 마이너스는 5%다. 이 정도는 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기관들이 노리는 것은 뭐냐? 지수의 포인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노력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사건 안 사건 관계없어. 일단은 사자. 기관이 들어오자. 연기금들은 어차피 주식을 뭐 확대하기로 마음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매수를 통해서 진행이 될 거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연속 매수를 통해서 돌려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거기가 반등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시점에서 왜 산타랠리에 어떤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게 됐느냐?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요 정도까지는 얘네들이 올려놔야지 뭔가 체면치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윈도우 드레싱에서. 연말 성과에서. 성과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니네 올해 뭐 했냐? 마이너스인데요. 니네 올해 뭐 했냐? 아무것도 못 했는데요. 그럼 뭐라고 했어? 이 밥 먹고 똥만 싸는 놈들아, 나가 죽어라. 이런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지수를 조금이라도 올려놔야 되겠지.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요, 지수 포인트가 뭐 내려가 있는 상태고 아주 지라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이해하죠. 나 이번 연도에 마이너스예요. 다들 마이너스야. 그래, 이해해. 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죠. 다들 마이너스니까 너도 마이너스야. 이게 아니라 다들 마이너스지만 나는 플러스야를 원하잖아. 이게 사실은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원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야지 돼요. 고객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만약 내가 펀드를 운영해. 펀드를 운영하는데 고객님 올해 수익률이 0.2%입니다. 아니 뭐 한 1%입니다. 2%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아유 장 어려운데 선방하셨네요.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고객님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20%입니다. 그러면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이 새끼 또라이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운영사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굉장히 냉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도 곤란한 부분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금융투자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들이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안 되는 거 자랑하기 대회합니까? 네? 안 되는 거 자랑하기? 나는 뭐가 안 됐지? 나는 코 파다가 코 찔렀어. 뭐 이런 거 자랑해야 돼. 빨리 안 좋은 거 빨리 다 얘기해봐. 피부 뒤집어지고, 그 다음에 머리카락 빠지고, 또 뭐 있어? 아주 그냥 뭐 그냥, 네? 우리나라 사람들 좀 신기한 게 있어. 뭐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야, 나 이번에 A 주식 사가지고 마이너스 20% 났잖아. 그럼 옆에 놈이 뭐라 그래? 이 새끼 그거 가지고 나는 마이너스 50%거든? 그랬더니 이놈이 닥쳐! 나는 상패당했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더 힘들다는 걸 왜 강조하는 거야? 강조하지 마. 내가 더 잘났다고 자랑해야지. 자랑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존감을 높여야 돼. 그거 팔았지만 난 괜찮은데? 네, 그래야지. 그렇잖아요. 그거 좀 손실 났지만, 괜찮은데? 희망적인데? 뭐, 다른 종목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어디야? 다른 애들은 다 망했다는데,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해야지, 뭐, 아이고, 아이고, 그거 뭐, 머리카락 좀 빠졌다고요? 나는 그냥 뭐, 귀에서 피가 나와요. 안 되는 거다. 네.
상패당한 사람이 있죠. 왜 없어? 있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쁜 얘기하지 마. 네, 나쁜 얘기하지 말고 항상 좋은 쪽을 바라보고 좋은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보세요. 시장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올라갈 거고 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최바닥 지점에서 아이고 그냥 죽겠다 죽겠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세상에 비상계엄까지 당했어. 이거보다 더 엄청난 일이 뭐가 있겠냐고. 이빨도 다 빠졌어요? 네. 나 복권 샀는데 당첨 안 됐어. 아, 열받아.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좌절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항상 긍정의 마인드로 뭉치세요. 좋은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뭉치면 안 될 것도 된다니까. 내가 좋게 생각했더니 주가가 많이 올랐네. 계좌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네.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으니까 힘들어 보이는 거죠. 주가가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 가지고요. 만약에 한 3-4일 동안 열심히 올라서 2,500 찍어 봐. 그럼 무슨 생각 들 것 같아요? '아이고 살 것 같다.' 네. 이제는 가나요? 만약에 2,500 넘어서 2,500, 2,600 까지 갔어. 그럼 어떻게 생각 들겠어요? 이제는 정말로 해야 되나요? 바로 뭐가 돼요? 생각이 바뀐다고. 이런 거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번에 비상계엄하고 나서 주가 떨어질 때 열받는다, 열받는다 죽겠다 그랬지. 나도 죽겠어요. 그때 나도 정말 짜증나 죽을 뻔했거든. 근데 주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2,500 넘어가니까 눈녹듯이 사라져 가지고 이제 가나요? 또 떨어지니까 열받네요. 오늘 올라가니까 또 조금 괜찮아 보여. 이런 것은 뭐다? 갈대의 순정이죠. 네. 갈대의 순정.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의 순정. 그런 거죠. 네. 지금은 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보셔야지 돼요. 단기적으로 급등했다. 네? 그러면 일단 매도가 답입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왜냐면 차익의 욕구가 너무 심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요렇게 저항대 진입할 때마다 매도가 쏟아집니다. 왜냐면 국내 시장에 대한 뭐가 없어? 국장에 대한 뭐가 없다? 신뢰가 없어. 그러니까 탈출이 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탈출이 답이다. 조금만 올라가면 팔고 조금만 올라가면 팔고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견디고 넘어가면 좋긴 좋겠는데 매도를 칠 때 그냥 막 갖다 박아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30% 수익이 났었어. 근데 박아 버려 가지고 마이너스 10까지 내려가. 이런 상황이 너무나 질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올라가면 어쩔 수 없다.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가면 어쩔 수 없다. 근데 지금 파는 것이 추가적으로 떨어져서 저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난 그때 더 사면 된다. 라는 식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식이라는 게 내가 고점에서 팔아 가지고 저점에 다시 살 수 있으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 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상황으로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팔아 가지고 다시 사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놓칠까 봐잖아요. 더 올라갈까 봐.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요거 놓치면 뭐 딴 거 사면 되지 뭐. 네. 요거 놓치면 딴 거 사면 되지 뭐. 그리고 오늘은 다 수익 아닙니까? 오늘은 계좌 다 올랐잖아. 오늘은 계좌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은 계좌 다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돼요. 조선주는 우리가 3 가지를 다뤘죠. 다른 거 말고. 뭐지?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네, 이렇게 돼 있고 한국조선해양하고 현대중공업은 매도 사인을 드렸죠. 근데 현대중공업은 60%대에서 팔았는데 지랄하고 지금 보니까 100%까지 올라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대응하셔야지 돼요. 하지만 보세요. 현대중공업도 보시면 내가 매도를 쳤거든? 어디서? 고점에서. 2번에 나눠서 팔았죠? 2번에 나눠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매도 잘했지 그때. 매도 잘했다 생각했어요. 여기 요때 팔았으니까. 요 밑에서 사 가지고 요때 팔았잖아. 여기서 사 가지고 여기서 팔았어. 그래 가지고 매도 잘했어."라고 하면서 이제 좀 봤지. 그러면서 이제 이 무너지면서 주가 떨어지잖아요. 아이고 그럼 계속 떨어져야죠. 네 내려갔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가격은 어디예요? 지지 라인대가 어디에 있다고 했죠? 여기 14,000 원에서 15,000 원. 아니지 14만 15만 원. 그래서 "요 정도 오면은 한번 사볼 겁니다."라고 대기를 하고 있었지. 근데 여기서 한번 삐끗해서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겠죠. 안 내려오고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가 버려. 여기까지 내려가 17,000 원까지 17만 원까지 내려왔네. 내려오겠죠 했는데 안 내려와. 지랄하고 그냥 가네. 그러더니 지금 이렇게 신고가 나와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왜 30% 밖에 안 나왔어요, 수익이? 그렇잖아. ST7 이요. 저는 비중이 60 지금 한 65%쯤 되거든요, 이제. 왜냐면 다른 종목은 내리고 ST7 많이 안 내려 가지고 지금 비중이 65% 넘어간 65%쯤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수만큼 내리고 지수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지수보다 덜 내리고 지수보다 더 오릅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더 낫습니다, 오히려. 왜냐면 올라갈 때는 중성주 따라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ST7 이 대형주가 방어하고 이렇게 하니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지수는 2,400 포인트에 머무르고 있지만 우리 계좌 포인트는 어느 정도 와 있냐면 2,550 그 정도 라인 포인트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서 지금은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뭐 손절을 쳤어. 아니면은 뭐 종목을 팔았어라고 한다라면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이 어디로 움직일 것인가, 그다음에 움직이는 것을 주도하는 애는 누구인가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지.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주가가 반드시 올라갈 거예요. 반도체 실적 안 좋다고 개지랄 떨지만 쪼끔만 올라가기 시작하면 실적 좋다고 바로 얘기 바꿔서 나올 겁니다. 언제까지 실적이 안 좋을 건데?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언제까지 그 데이터를 숙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적 발표는 그냥 수치로 나오는 거야. 전망은 안 좋다, 좋다라고 얘기를 지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이거는 속일 수가 없잖아. "나 지난번에 9조 했는데 이번에 10조 했어." 이건 속일 수가 없다고. 내가 웬만큼 벌었다는 거니까.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얘네들도 더 이상은 뻥을 못 칠 거란 이야기죠. 솔직히 말해서 지난 3 분기 실적도 얘네들 너무 과하게 얘기한 거지. 그렇잖아요? 정말 좋은 장이었으면 뭐라 그래요? 일시적 비용을 제외하고 났을 때 실적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잘 벌었다라고 얘기가 나와 줘야지. 그런 거잖아요. 아무튼 다시 얘기해 보면 일단 주가가 이렇게 반등 포인트가 나타났을 때 팔아먹는 거는 괜찮아요. 네. 팔아먹는 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은 감안하셔야지 돼요. 네. 실적 좋은 주식이 다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짜증 나는 거지. 그런데 실적 좋은 주식이 떨어진 거는 사실 걱정 안 해도 돼. 실적이 좋다는 게 흑자가 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 흑자야. 이러면 무조건 좋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안 좋아졌다? 그러면 반드시 이 부분을 반영합니다. 반영합니다. 바로 그거야.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포지션들을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기업은 일단 가치를 가지고 진행하는 거예요. 가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신다면 현재 주가 상황이 기업 가치보다 더 내려가 있느냐 올라가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외적인 부분에서 흔들리는 형태의 모습들은 뭐다? 그냥 외부 변수예요. 이거는 지나고 나면 알아서 다 해결됩니다. 자, 지금 탄핵, 비상계엄 이게 기업 가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뭐 매출이 안 나온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실제로 뭐 관광객이 줄었다라든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외국인들 투자 자금이 줄어들었다든지 뭐 이건 뭐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얘기지. 근데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안 쓸 거야? HBM 안 쓸 거야?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야.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이 났어? 아니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미국 기업들은 열심히 장사해 가지고 돈 벌고 있어요. 여기다가 납품을 하고 있어 우리가. 얘네가 잘 팔리면 우리도 잘 팔려. 실적이 증가하는데. 근데 다른 이슈를 가지고 주가 떨어지잖아. 이런 거는요. 전부 다 시간이 지나면 다 복구가 됩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죠? 그럼 많이 복구됩니다. 많이 떨어지면 많이 복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그건 미국 기업이 생각해? 미국 기업이 돈을 버는데 얘네가 어디 것 같았어? 여러분들 요즘에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생각이 닫히는 거야. 아, 그거는 미국 애들 이야기고 미국 주식이니까요. 아니, 지금은 글로벌이잖아. 아니, 그러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는데 왜 지랄하고 국내 증시가 다 떨어지고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고 난리가 납니까? 걔네들은 우크라이나잖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 우리랑 관계없는 거잖아.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다 연결고리가 있는 거지. 중요한 건, 중요한 건, 같은 회사에 있어. 같은 회사에 있어. 네? 변태 많네요. 네. 같은 회사에서 이대리, 김대리야. 월급을 똑같이 500만 원씩 받아. 네? 똑같이 500만 원씩 받아. 그리고 회사가 장사가 잘 돼가지고 보너스도 500만 원씩 더 줬대. 근데 이대리는 집이 잘 살아. 그래가지고 별로 뭐 큰 걱정이 없어. 근데 김대리는 집이 좀 가난해. 빚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만큼 돈을 받아도 별로 남는 게 별로 없네. 아이들도 줄줄이 딸려 있어. 얘네는 1,000만 원 가지고 열심히 맛있는 거 사 먹고 누리고 해외여행 되면 갔다 오고 하는데 얘네는 1,000만 원 받아봤자 빚잔치 하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안 남아.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 나라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네?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돈을 계속 쏟아부어. 이 김대리랑 이대리가 둘 다 회사를 다니지 않는 이상 어차피 타고난 태생이 달라.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은 달라요. 그건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 더 크게 성장한다. 미국 기업이 더 많이 오른다. 실적이 더 많이 증가한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같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미국 기업도 야 우리가 HBM 안 팔면 AI가 뭐 어떻게 올라가. 엔비디아가 어떻게 제품 팔아먹을 건데요. 못 팔아먹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미국 시장에 미국 자동차만 돌아다니고 다른 나라들이 자동차 안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네들이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상생을 위한 모습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기업이 실적이 올라갔어? 수요가 증가했어? 그러면 다른 나라도 올라가 줘야 돼.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다 올랐잖아요. 이건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나라 회사들이 엉망진창이어서 한 게 아니라고.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4분기 실적이 어두워요. 뭐가 지랄이에요. 이게 아니라 물론 그런 기업들도 있겠죠. 개 같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이 태반이야.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기업이 수두룩하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올라가. 그러면 요 내용은 뭐냐 이거야. 다른 나라들, 미국의 기업이 상승해. 뭐 어디 중국이 상승해, 일본이 상승해, 뭐가 상승해. 우리나라 안 올라간 이유는 뭐야? 이거는 국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만의 리스크잖아. 그죠? 뭐야 이게? 한국만의 리스크라고. 그럼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뭐가 되겠어요? 못 올라간 부분이 올라가겠지. 못 올라간 부분이 상승을 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키 맞추기 잘 기억해 보세요. 키 맞추기. 이게 자금의 이동랑 똑같은 겁니다. 미국장이 조정을 받아요? 만약에 우리가 올라가요? 어떻게 될까요? 어중간한 데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네가 들어와서 우리가 올라가서 만나든 아니면 얘네가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올라가서 만나든 만나는 지점은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말입니다. 모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슬슬슬슬 반등하잖아요. 요런 구간이 만나게 되어 있다니까. 만약에 같은 업황이야. 근데 얘는 떨어졌어요. 근데 얘는 다들 잘 올라가고 있어. 그럼 얘는 뭐겠어요? 뭔가 자기만의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안 올라갈 수 있잖아. 근데 이게 해소가 되면요. 따라 올라간다니까. 그럼 얘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 포인트에서 약화가 되는 거고 얘는 안 올랐기 때문에 매수가 더 들어오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포인트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이크론 실적 좋게 나왔는데 왜요? 실적 좋게 나왔잖아요. 4분기 실적 좋게 나왔습니다. 다음 분기 실적이 조금 애매하다 해가지고 주가가 그게 떨어진 거지 마이크론 실적 나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당연히 실적 증가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디램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디램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죠. 지난 분기까지는 계속 공급 과잉이 좀 있었어요. 재고가 늘어난 형태. 근데 지금은 4분기, 오늘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4분기부터 공급 부족이 조금씩 진행돼서 내년 1분기까지 공급 부족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램은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DDR4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DDR4에 대한 부분. DDR3 이런 것들은 이제 구형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못 씁니다. 구형 얘기하지만 지금 가격이 다운되고 있는 상태예요. 왜? 중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DDR5에 대한 얘기가 살짝 나왔었는데 그 얘기가 어디로가 들어가서 안 나오네. 네. DDR5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DDR5가 나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문제가 되고 마이크론도 문제가 되고 되겠죠. 네. 중국이 일단 난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얘네들이 DDR5를 지금 건드릴 만한 이것도 32기가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건드릴 만한 기술력이 아직 없을 텐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시 메모리 쪽에서 나오는 DDR5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얘기가 지금 확 퍼져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또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통해서 한번 보긴 했는데 그냥 그런 것 같다 정도입니다.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같다라는 기사였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까지 시전 좋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수출입 지표 보여드렸지만, 반도체 수출이 증가했어. 환율도 올랐어. 솔직히 말해서 실적이 다운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지? DDR5 그 가짜뉴스일 가능성도 좀 있어요. 왜냐면, DDR4로 진출했다는 얘기가 들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DDR5라는 것은, 네. DDR5가 실제로 나온 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몇 년 안 됐잖아요. 그죠? 네. 오래되지 않았다고. 네, 이 DDR5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얘네가 갑자기 따라잡았다라는 것은 굉장한 위협이 되죠. 네. 그게 진짜 뉴스로 나왔는데, 그게 아니었어. 확정이 아니고, 걔네들 것으로 보인다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안 시켜줬어. 그 이후에 나오는 뉴스가 없어요, 지금. DDR5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확실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걔네들 걸로 보인다였거든요. 보인다. 근데 이게 양산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대충 만들어서 얘네들 그런 거 중국 애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DDR4를 가지고 DDR5라고 얘기하고 나온 것인지 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중국 애들 보시면은 USB 같은 경우 막 1TB 해가지고 보면은 얘들이 컴퓨터로 조작을 해가지고 보이기는 1TB로 보이게 하는데 실제 용량은 뭐 200기가, 256기가 뭐 이런 거 팔아먹고 있는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확실히 믿을 수는 없어요. 네. 진짜 뉴스를 말해줬지. 그러이러한 뉴스가 나왔었다. 그 당시에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보인다. 근데 정말로 얘네가 진출한 것이라면 큰일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지. 네. 아시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매도에 대한 부분과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 지어서 진행을 할 때 이 주식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저는 일단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생각해요. 주가는 더 오른다고 보여집니다. 실적도 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매도하지 않고 떨어질 때마다 더 사겠다. 그거 지금 계속 저는 지키고 있죠. 네. 그만큼 어떻게 더 확실하게 얘기해? 기사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런 기사가 나왔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내가 뭘 더 이상 어떻게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까? 그럼 내가 뭐 어떻게 얘기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그거만큼 더 확실한 게 어딨어. 내가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 이후에 뉴스가 나온 게 없어요. 네. 그 위에 뉴스가 나오면 제가 확실하게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말씀드리듯이 나는 이 주식을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그게 뭔 소음이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지. 네.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떨어진 시점을 이용해서 매수를 더 할 것이다. 나는 그거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틈날 때마다 뭐 한 5만 원 생기면 삼성전자 하나 사고, 네. 한 돈 10만 원 생기면 현대차, EUP나 뭐 이런 거 하나 사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몇 종목에만 쪼끔씩 계속 투자를 해 나가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나가시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그거야. 중심이 되는 종목군들을 포트로 구축을 하고 있어야 돼. 네? 그리고 주변 종목들을 그리고 나서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ST7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똑같은 거야. ST7에 대한 포인트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면 다른 종목으로 비중을 놀리지 말라고. 기억나시죠? 이쪽을 먼저 구축을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나서 다른 쪽으로 늘려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ST7도 없는데 뭘 했어? 소부장의 비중을 늘린다거나 소부장을 빵빵하게 계속 사 버린다거나 얘네들은 그럴 애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따라붙는 애들입니다. 대신에 뭐가 있다고 해서 변동성이 크다. 그러니까 소부장의 비중이 많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왜? 내가 주소를 파 가지고 가정 방문하는 수가 있다니까. "뭐요 지금? 뭘 많이 샀다고?" 그런다 예? 비중 60% 까지는 아닙니다. 네. 60% 짜리는 아닌데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60%가 됐어요. 왜냐면 삼전하고 현대차 EUB에 대한 비중이 많아요. 비중이 많아져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요쪽에 비중이 좀 커진 상태가 된 그런 상황이 됐죠. 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이렇게 해서 총 6 아니지 뭐가 또 있었지? 삼성전자 우선주 해 가지고 7 개잖아요. 이게 7 개인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요 현대차 EUB가 제일 커요. 사실은 제일 크고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둘이 합쳤을 때 현대차 EUB하고 비슷합니다. 둘이 합치면 조금 더 이게 더 많으려나? 뭐 하여튼 뭐 비슷비슷해요. 나머지 4 개는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많아진 경향이 좀 있는데 나는 이제 배당을 많이 받으려고 한 거고 배당을 많이 받으려고 한 거고 삼성전자는 워낙에 이제 평단가가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사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삼성전자는 저는 삼성전자로서 실패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네 저 평단가 지금 65,000 원인가 그러거든요. 65,000 원대인가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뭐 그게 심각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참고하시면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비중을 일단 가지고 있으면 일단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저는 오른쪽에 베팅합니다. 그럼 여기다 플러스 알파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레버리지죠. 시장 오른다 쪽에 베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이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이 종목군들을 가지고 있으면 돼. 왜냐면 시장이 상승한다 쪽에 반등을 시켜주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솔직히 근데 삼성전자 65,000 원도 비싼 거지. 왜냐면 내가 계속 사들이면서 비중이 커진 거 아니야. 원래는 여기 5만 원대 여러분들 우리 평단가 5만 원대였어. 5만 원대 초반, 중반 이랬다고. 5만 여기서 많이 샀잖아요. 근데 65,000 원이 된 것은 계속 사들여고 여기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해 가지고 지금 65,000 원이 맞춰진 거지. 지금 여러분들은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도 지금은 요 자리보다 더 밑에 와 있잖아. 근데 매출은 이때와 비교가 돼요, 안 돼요? 기업의 가치는 이때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돼.
2022 년도에 실적 어땠어요? 2024 년도에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 비교 안 됩니다. 간단히 비교하시면 되잖아요. 봐 보세요. 봐 보세요. 근데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게 제일 좀 짜증 나는 것 중에 하나야. 왜 엔비디아 아니면 안 돼? 네? 엔비디아 아니면 안 돼? 2022 년도는 요렇게 됐네요. 네, 실적이 43조. 근데 지금 35조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쪼끔 줄어들었네요. 네. 네, 좀 줄었어. 그러면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근데 23 년도에는 실적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다고. 23 년도에 여기. 이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는 전망치로 가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실적은 계속 증가해요. 지금 보면 26 년도에 실적이 더 많이 증가돼 있죠. 지금 조정치를 많이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이 여기 보시면 여기 9조 원대로 네,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네. 12월 달 4분기 실적. 그다음에 뭐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작게 나온다 어쩌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지금 9조 2천억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9조 2천억까지 내려올 만한 상황이냐? 이거 보시면 알 겁니다. 4분기의 실적이 만약에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얘네들이. 형준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10시 비읍. 형준이 슈퍼챗 고맙습니다. 10시라서 10원 안 해야 다행이네. 만약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만약 10조 원 넘게 나왔다면 얘들 무슨 얘기할 거예요? 증권사에서. 아, 아닌 줄 알았는데 실적 좋게 나왔네요. 우리들은 그러면 또 다 잊어버린다고. 뭘 잊어버려요? 증권사 놈들이 이렇게 나쁜 얘기 해가지고 주가 떨어뜨리고 나서 실적 좋으니까 실적 좋다더라, 어닝 서프라이즈더라, 뭐 생각보다 좋게 나왔다더라, 환율이 높아서 그랬다더라, 뭐 수출이 좋아서 그랬다더라, 뭐 판매가 잘 됐다더라. 삼성전자 아까 보너스 얘기 나왔는데요. 역대 최대래요. 최고로 많이 준답니다. 네? 최고로 많이 준대요. 보너스를 최고로 많이 주는 이유는 뭘까? 걔네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DS 부분이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올해는 좋다. 우리는 계속 여기에 계속해서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나쁘다 그러면은 우르르 빠지면서 지네들 팔아먹는 핏길거리를 이용해가지고 주가 떨어뜨리죠. 여기에 그냥 젖어들어요. 그냥 처음에는 아니라고 생각했다가 그냥 계속 빠르지면 진짜인가 하다가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가지고 아주 그냥 악소리되죠. 그 다음에 실적 좋다 그러면 주가 막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실적 좋다,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 올라가 버려. 그럼 뭐가 되냐면요, 저런 뻥카쟁이들, 저런 사기꾼 새끼들, 이 얘기는 여기서 잠깐 하고 말아요. 나중에 되면은 상황이 바뀐다고. 또 바뀌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바뀌어요. 그럼 어느 틈엔가 이 상황을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서 젖어 있는 거지. 근데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없는 단계,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실적 뻥튀게 되면서 주가 올려놓으면 또 거기서 그냥 좋다고 달려들죠. 그래서 떨어지고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주가 떨어지는 거야. 계속 여기에 그냥 반복적으로 당하는 거지.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도 마찬가지야. 뭐 이게 쉬운 거잖아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금 4분기에 나빠야 될 이유가 뭔데? 물건을 못 팔았습니까? 환율이 낮습니까? 수출이 감소했습니까? 뭐 때문에 실적이 저렇게 안 나와야 되는 건데? 아니, 지난달보다 닭을 더 많이 팔았어. 근데 돈을 못 벌었대. 말이 돼요, 안 돼요? 잘 생각해봐. 내가 통닭집을 하는 거야, 통닭집. 통닭집이에요. 근데 11월 달에 100마리를 팔았어. 근데 12월 달에는 200마리 팔았어요. 근데 돈을 더 못 벌었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근데 지금 선반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12월 달에 사실
실적이 다 좋게 나온다고 생각되어 있는데 주가는 왜 내려요? 선반영하려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다니깐요. 다른 의도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실적이 안 좋으면 한 가지 이슈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장사는 많이 잘했지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 가지고 자동차 수리비로 돈이 많이 들어갔어. 그럼 내가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이게 지난 3분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안 좋게 나온 이유가 뭐다? 성과급 1조 5천억 정도가 1조 5천억도 더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정도가 지금 비용 처리가 되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9조 원대로 머물렀다는 얘기죠. 원래 10조 원 넘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번 4분기는 있어 없어 그런 거? 그럼 없지. 사고도 없어. 얌전하게 지나갔습니다. 이번 달에는 카드를 많이 안 쓴 거야. 근데 닭도 많이 팔았어.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당연한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계속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팔아대요. 그럼 내가 틀린 건가 자꾸 생각하게 되죠. 처음에는 이 새끼들 봐라 그러다가 주가 계속 떨어져요. 그럼 내가 틀린 건가? 그럼 다시 분석해봐. 다시 분석하는데 변함이 없어. AI 수요? 미쳐버립니다. AI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네. AI가 이제는 완전히 침투되는 상황이에요. 여기다가 브로드컴이라는 게 등장했잖아. 브로드컴.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이 브로드컴이 뭐예요? 빅테크 기업들을 데리고서 AI 칩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엔비디아랑 대항하겠다. 그래서 엔비디아 ETF가 있고 브로드컴 ETF가 있어. 엔비디아는 하이닉스, 브로드컴은 삼성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엔비디아가 절대 강자입니다. 근데 얘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오픈 AI, 소라, 메타에서 나오는 거, 구글에서 나오는 거, 제미나이, 아마존에서 나오는 거. 이거 다 삼성으로 들어갑니다. 왜? 마이크론이고 하이닉스고 HBM을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회사에게 납품할 수가 없어요. 왜? 물량이 딸리거든요. 삼성만 얘네들한테 줄 수 있어. 근데 얘네들이 삼성 거를 가지고 만들고 있다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다 알고 있죠. HBM 만드는 게 전 세계 3개밖에 없어. 근데 이미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 솔드아웃을 선언했습니다. 물량이 없다. 매진이다. 그럼 얘네들은 뭘로 만든 거야? 삼성이지. 실제로 얘네들 따라 들어가면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애들 보시면 삼성과 하이닉스를 더블 밴드로 두고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에 물량 없는 거 뻔하잖아. 그럼 어디서 납품했다는 얘기요? 삼성이지. 이거 뭐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따라가고 있어. 왜? 돈이 되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들 이 AI라는 게요. 한 달에 한 번씩 바뀝니다. 뭐가 바뀌어? 성능이 바뀝니다. AI 솔루션 업체들 안 써보고 계시죠? 써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한 달에 한 번 꼴로 새로운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상황으로 업데이트되고 엔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그러면요. 이것은 뭐냐면 칩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왜요? 돈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네? 우리가 남이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공급처를 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보면은 알 수가 있어. 2000 몇 년도야? 지금 24년도죠. 2020년도, 2021년도 막 이럴 때 얘네들이 이때부터 이런 것들 준비했다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 성장성을 보면서 계속 AI를 보고 가셔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 이후에 볼 만한 내용은 뭐겠습니까? 그 이후에 볼 만한 거.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기준치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주가가 안 올라가? 어디서 네. 어디서 안 올라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고비는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도 많이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뭐 사이클이 한 번씩 끝날 때라든지 뭐 미친 듯이 떨어질 때 많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기적적으로 올라가죠. 왜? 이렇게 올라갈 때 뭐가 있었어요? 항상 시장의 상승과 함께합니다. 삼성이 그런 종류 주식이에요. 시장입니다. 시장 관계 상승해요. 근데 시장 상승률보다 삼성이 더 좋아. 왜? 보세요. 삼성전자 상승률이 훨씬 더 시장보다 좋습니다. 보이시죠? 왠지 아시겠죠? 왜일까요? 얘는 기업이니까. 그래서 ETF가 안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변동성이 크더라도 주식에 투자하는 거야. 근데 얘는 대형주니까 그나마 이 정도죠. 중소형주로 가게 되면 더 크게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형주의 비중을 많이 가져가고 중소형주의 비중을 조금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면 변동성이 큰 장에서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지켜지면서 상승할 때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전략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업은 결과적으로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 삼성전자가 1년 후에, 2년 후에, 뭐 당장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1년 후에, 2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10만 원 이상, 15만 원 이상 이렇게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 5만 원짜리의 이 현재 시점의 주식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때 내가 살 수 있었는데 또는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하게 돼요. 왜? 우리가 바로 직전에 겪었던 부분 보세요. 여기 5만 원대였어요. 8만 원대죠. 어떻게 됐을까? 이때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했어? 5만 원대 샀으면 너무나 좋았을 걸 하면서 8만 원대 매수했잖아. 15만 원이 가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 또 한 가지. 시장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 지금 2440포인트가 아주 저점이라고 난리들 치면서 아주 그냥 막 2400 깨지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2400이라는 부분은 누가 저점이라고, 누가 바닥으로 얘기한 거야? 이게 우리 증시 바닥인 거 맞아요?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2400포인트를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 구간을 생각했어? 불과, 네. 여기 2010년대 잠깐, 이것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증시가 올라가는 거는 항상 삼성전자가 급등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항상 삼성전자가 급등했다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그 전에는 뭐다? 아? 2000포인트 딸이. 2000포인트 언제쯤 돌파하나? 지금은 2400이야. 그런데도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건 뭐예요? 그만큼 레벨우가 올라갔다는 얘기지. 레벨우. 레벨우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레벨. 바닥은 만드는 거요. 바닥이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바닥은 만드는 겁니다. 당연히 더 빠질 수도 있지.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망할까? 그렇게 치면은 내일 문 앞에 나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내가 코 깨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집 밖에 잘 안 나가는 사람이지만 내일 집 밖에 어떻게 한번 나가보자 했다가 그냥 넘어져 계단에서 굴러 가지고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투자를 하면 안 돼. 어쩔 수 아니 당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야? 내가 언젠간 죽는다. 이거밖에 없잖아. 당연히 미래를 알 수 없어요. 당연한 거야. 당장 이게 30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내가 30분 후에 물을 마시다가 살에 걸려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예측을 무조건 믿는 건 아니야.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믿으면 안 되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환율이 높으니까 좋은 거라니깐요. 환율이 높아서 좋다고요. 음. 왜냐면 수출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겠죠. 석유화학 업종들이 요즘에 안 좋은 이유는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석유화학주들이 안 좋은 이유는 수입을 해야 되잖아. 원재료 수입을 해야 되는데 비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가를 또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옛날에는 원재료 가격이 비쌌죠. 비쌌기 때문에 들여오는데 돈이 많이 든다 했지만 지금 원재료 가격은 안정화됐는데 환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들일 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수출하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아요. 달러를 받거든. 달러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저럴 수 있어요. 그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환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 더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환율은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참고하세요. 이런 의미잖아 지금.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기왕이면 그리고 좋은 쪽으로 생각합시다. 네, 좋은 쪽으로 생각합시다. 환율은 이제 낮아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네. 뭐 위험에 대비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환율이 높다. 그러면 지수에는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외국인 매매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라서 사실은 환율이 높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자국 내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기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수출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1000만 원 벌 거를 1300만 원 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환차익이잖아요. 환차익. 환차익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게 큰 영향 없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 외국인들이 안 들어와. 왜냐면 지금은 1달러에 1450원만 주면 돼요. 근데 나중에 환율이 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1달러를 주면은 1500원 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굳이 바꿀 이유가 없잖아. 그 매수가 안 들어오겠죠. 갖고 있는 애들은요. 지금 주식을 팔아가지고 1450원을 주면 1달러를 주는데 나중에 환율이 더 올라가면 1500원을 줘야지 1달러를 주니까 어떻게 돼요? 손해보잖아. 그럼 외국인들은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은 갖고 있는 걸 팔고 매수는 안 들어오겠죠. 그럼 증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답보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이 주가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입 품목에 대한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누구한테 전가하죠? 소비자에게. 요즘에 수입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라면 가격 올릴게요. 뭐 과자 가격 올릴게요. 신발 가격 올릴게요. 옷 가격 올릴게요. 원재료거든. 완제품이 나오는 것도 원재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이런 업체들은 실적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 왜냐면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물건 가격이 올리게 되면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또 안 좋을 수도 있어. 그 마진율이 줄어드는 상황이 안 좋게 만들어집니다. 이래서 내수 경기가 조금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하지만 수출 기업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정과 전차죠, 전차. 전차가 지금으로서는 굉장한 수혜주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조선주 뭘로 받아? 달러로 받잖아. 달러. 2조 달러. 그러면 달러 이거야, 달러. 나 줘. 나 달러. 달러.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주가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 애들이나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얘기다가 나오는 애들이 다 뭐냐면 수출 기업들이요. 근데 유독 반도체한테만 실적이 안 좋다고 그래. 하다못해 이제 하이닉스도 까고 있어. 하이닉스도 실적 안 좋을 거래. 난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다 이 얘기지. 실적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죠. 뭐 다음 달 되면 이제 바로 나오겠죠. 다음 주는 안 되고 다다음 주 정도. 다다음 주 정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나오면 알겠지만 얘네들이 뭘 알고 얘기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수출에 대한 내용도 지금 여기 보니까 반도체가 28% 정도 증가했고요. 반도체 장비는 68% 증가했대요. 우리나라도 미국에 팔아먹는 게 있는 거죠. 소부장들도 실제적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실적이 감소하는 게 아니야. 뭐 동진세미캠 가지고 계속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주가는 지랄 같아.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반도체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근데 외국인들 안 팔고 있네. 그지 같은 새끼들. 왜 안 파는 걸까요? 얘 실적이 나쁜가? 안 나빠. 안 나쁘다고 봐보세요. 지금 작년에 1,700억이고요. 가장 많았던 게 2,000억입니다. 근데 지금 요 분기 합쳐보세요. 얼마 나왔어요? 1,600억. 1,600억입니다. 그러면 4분기에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어.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얼마쯤 나올 것 같아요? 1,700원 당연히 넘겠죠. 실적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니미랄 게 엄청 좋아지잖아요. 만약에 4분기 때 뭐 실적이 더 터져가지고 지금 반도체 장비 쪽 뭐 이렇게 많이 나왔다 하지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들어갔다. 뭐 한 700억 정도 나와버렸다. 1,600억인데. 지금 합쳐볼까요? 계산 때려봐요. 에휴, 계산 수치는 이거 아주 간단하게 다 나오는 거잖아. 보면은 471 더하기 500 더하기 619예요. 619는 얼마냐? 1,590이죠. 더하기 만약에 600억만 나온다 이거야. 3분기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2,190억.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 2,190억, 2,160억. 이게 사상 최대 시적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보다 좋게 나오는 거잖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4분기 때 실적이 계속 줄어들지 안 줄어들지는 알 수가 없어요. 상황은 봐야 되겠지. 3분기하고 비슷하게 나올지, 더 줄어들지, 올라갈지. 하지만 작년보단 좋을 거 아니야.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왜 떨어진 건데?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장사 잘 되고 있지, 잘 팔고 있지, 실적 잘 나고 있지, 외국인들 놈들 계속 사고 있지, 주가 계속 빠져요. 뭔데? 기업 가치는 막 떨어져 있어. 뭔데?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거예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합리적인 의심 중에 하나는 뭐냐? 제가 죽여야 되는 주식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잖아. 2차전지. 그죠? 또는 코스닥 쪽에도 많이 올라간 바이오나 이런 거. 차익 실현 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 죽이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타 랠리에 대한 부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번 주에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면 좋겠죠. 지금 금융투자놈들이 들어와서 한 2,500까지 올릴 거라 생각해요. 이번 달 끝나기 전에 한 2,500 정도까지 올릴 거라 생각합니다. 올리면 또 팔아먹으려고 하겠지만 얼마나 더 올라갈지 얼마나 세게 올라갈지 물론 미국장도 도와주고 하려면 미국장도 지금 보면 반등 포인트가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세게 올라가면 뭐 2%도 올라가고 3%도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2,500 도달이 가능하죠. 그럼 단기적으로 차익 매도 들어가는 놈도 또 차익 매도 들어가고 계단 또 치고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면 또 마음이 바뀌고 그러겠죠. 자, 일단 그게 산타랠리든 아니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놓여져 있는 이 시장의 평가가 너무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너무 이상하다는 거야. 왜 코스피에만, 왜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냉혹한 기준이 들어가 있냐고요. 왜 코리아만 디스카운트가 돼야 되냐 이 말이지. 아니 저기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나 말도 안 되는 저런 이상한 국가들 이런 데보다도 더 나쁜 이유가 뭐냐 이거지. 뭐예요? 지수가 이렇게 떨어질 이유가 뭡니까?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그죠? 아, 그게 한국이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답이 없다니까? 정치적 리스크는 요 뒤에 나온 거니까. 그렇죠?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걸까? 잘못한 게 없는데. 이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상하면 의심하라. 의심하라. 자, 여러분들 연예의 기술 중에 여자가 4명이 있어요. 남자가 2번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 이럴 때 2번 여자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1번 여자와 3번 여자와 4번 여자에게 잘해줍니다.
2번 여자에게는 약간 무관심합니다. 이러면 2번 여자가 이 패거리들 안에서 약간 소외된 느낌을 받아. 그러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이 새끼 뭐야? 네? 그러면서 남자에게 관심을 갖는 거야. 그럴 때 확 치고 들어가는 거죠. 이건 잘 모르시나? 요걸 또 모르네. 자, 여자들 무리가 있을 때는요, 공략하는 방법이 매우 간단하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들 무리가 있어. 근데 난 네가 좋아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방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를 바로 들어가면 안 돼. 1번과 3번과 4번을 공략하면 2번이 질투를 느껴요. 뭐야 이 새끼. 그러면서 저 새끼는 뭐지? 예? 그러면서 왜 나한테만 잘 안 해줘요? 말을 한마디 걸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아하, 참. 바로 이겁니다. 남자한테는 안 통합니다. 남자가 여러 명 있어요. 네. 근데 2번인 남자가 마음에 들어. 1번과 3번과 4번에게 마음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잘해주면 2번은 그냥 포기합니다. 남자는 완전 다른 거예요. 네, 남자는 만약에 여러분들 여자야. 근데 남자 2번이 마음에 들었어. 2번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야 돼. 난 네가 좋아. 그래야지 바로 꽂히는 거고 1번과 3번과 4번이 오지 못하게 얘가 방어막을 친다고. 근데 여기다 해버리면은 2번 남자는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또 다르더라고 이게. 1번과 3번과 4번에게 마음을 주면 2번이 나한테 관심을 가집니다. 무슨 심리인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런 거 있더라고. 2번에게 1번과 3번과 4번이 나의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야. 야, 1번이 나한테, 아니, 그 남자가 나한테 뭐 해주더라. 뭐, 얘가 뭐 이렇게 해줬어. 뭐 해줬어. 그럼 얘는 좋은 얘기만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새끼 괜찮은 새끼인가? 근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지? 뭐, 이렇게 가는 것 같더라고. 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시장이 지금 이상하단 말이야. 다른 애들은 다 잘 가는데, 다른 나라 다 잘 가는데, 왜 우리나라만 안 가는 거야? 이 새끼들 우리가 지금, 뭔가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마음에 들어 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네? 아니, 경험담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연애 기술 정도는 다 공부를 하고 일단은 실전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못하고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볼 때도 꼭 이런 거를 잘 생각해 주셔야지 돼요. 맞는 거지. 다른 놈들 다 가는데 우리는 못 갔잖아. 우리는 관심 못 받고 있잖아. 왜? 실제로는 얘를 좋아한단 말이지. 우리나라를 뭔가 아주 큰 기회의 덩어리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 이 생각이란 이 얘기인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얘네들한테 관심거리를 하나만 주면 되겠죠. 뭐가 있을까? 우리는 지금 쥐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아하, 밸류업 있잖아요. 요거를 조금만 개정해주면 좋아요. 요걸 조금만 가공해주면 요거 외국인한테 확 먹힌다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 상법 개정 있잖아요. 이건 될 것 같죠? 이거 되면 된다고. 세 번째 뭐야? 공매도 열어주면 되잖아요. 이거 미치는 거거든. 그럼 야, 나하고 좀 놀아줄래? 뭐겠습니까? 우리한테 바라는 게 있어. 지금 바라는 게 있다고. 그것을 관철시켜 줬을 때 외국인들의 폭풍 매수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무슨 겨울이 오네 어쩌네 지랄 연병을 하지만 겨울이 왔어 안 왔어? 안 오잖아. 그죠? 아니 이게 외국인들의 주식이 좋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외국인들에게 좋다고 뭐 공매도 열어주고 뭐 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근데 공매도는 좀 법을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그대로 열어주면 또 안 되지 않나요? 그러면 많이 오른 주식 또 때려먹게 할 거 아니야, 외국 놈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ATM이야. 그냥, 네. 뉴스 넣고 돈 빼먹고, 뉴스 넣고 돈 빼먹고 하는 그런 외국인들 그냥 돈 불려가는 그런 식의 얘기고, 개인 투자자들만 돈을 계속 빨리는 그런 형태죠. 굉장히 짜증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시점은 생각보다 저평가야. 네. 생각보다 저평가고,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지 돼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놈들이 공매도를 헤쳐먹으려면 주가를 올려야 되고, 밸류업에서 배당을 받아 처먹으려면 주식을 사야지 되고, 또 가지는 뭐죠? 상법 개정을 통해서 지들의 권리, 입김을 더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겨울이라는 것도 맞지가 않아요. 네. 하이닉스 시작 보셨잖아요. 증권사들 너무 웃기는 게, 진짜 좋았다고 그랬다가 뭐 한 일주일 지나가도 나쁘다고 그랬다가 아주 연병 지들도 잘 몰라 지금.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타 랠리는 올 것 같다는 얘기죠. 연말 랠리는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얘기죠. 이제 거의 다 되지 않았겠느냐. 응? 거의 다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3월 전에는 외국인들 매수가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삼성전자만 팔았어요. 외국 놈들이. 삼성전자로 주가 지수를 낮췄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심스럽다는 얘기죠. 그럼 지수를 올리면서 전체적으로 내가 투자한 금액을 끌어올리려면 삼성전자를 다시 사야 된다는 이야기죠. 배당 종목들 주가 끌어내려가 가지고 배당을 1% 더 받아 처먹고 주식을 더 싸게 사 가지고 해먹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열받는 거죠. 내가 점쟁입니까? 맞추게. 틀리든 맞든 간에 일단은 그렇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이야기지. 아닐 수도 있잖아. 정말 내가 싫어서 안 해주는 걸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요? 네. 그래서 저도 외국인하고 똑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삼전을 파기다는 얘기 아니고, 니들이 살 때 나도 사겠어. 응. 배당주? 가격 싸졌으니까 나도 사주겠어. 니들이 가격 낮춰준 거 내가 또 사주겠어. 그렇게 가야 되겠지. 그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겁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쫄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은요, 올라갈 종목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배당 많이 주는 주식, 실적이 잘 나올 주식, 대형주, 외국인들이 원래 선호했던 주식, 요쪽으로만 딱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마음에 안 들면 팔아버려. 돈이 없으면 팔아버려. 현금 만들어서 일로 다 넘어오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야. 배당 6%짜리 7%짜리 미친 듯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형주도 배당 6% 7%야. 기가 막힙니다. 주가가 이렇게 높았을 때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 주가가 떨어져 버리니까 배당률이, 근데 더 골 때리는 건 배당금이 올라가고 있어요. 또 좋고 배당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주가만 지랄하고 떨어졌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노다지나 마찬가지죠. 네? 이런 걸 담으셔야 됩니다. 이런 걸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만 찾으시면 돼요. 배당 7% 주는 거, 배당 고배당주 해가지고 치면 다 나옵니다. AI한테 물어봐요. 그 챗 GPT한테 물어봐도 다 가르쳐 줍니다. 퍼센테이지랑 주당 배당금까지 해서 다 가르쳐 줘. AI를 사용해야 된다니까. 8% 9%짜리 있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언제 배당 7%짜리 지금 사면 배당이 7%라고.
그리고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배당락으로 떨어진 것도 금방 회복이 되고 세자주 수익이 나고 다시는 그 자리가 오지 않겠지. 그럼 나중에 배당이 4%짜리 5%짜리 되면 그것도 배당 좋다고 달려들 거 아니야. 우리는 7%인데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은 그 부분들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에 막 울음 막 그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더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든지 간에 돈이 없어?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개 같은 주식 팔아가지고 현금 만들어서 이 주식을 살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교체 매매를 해야 된다고. 손절매도에 눈물 흘릴 필요가 그런 틈이 없어. 그냥 바로 그냥 갈 수 있는 주식에 투입을 해줘야죠. 아시죠? 여러분들은 두 번째 여성입니다. 네? 2번 여성이야, 여러분들은. 1번 아닙니다. 네. 3번 아니에요. 4번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2번 여성입니다. 네. 아시죠? 2번 여성. 저놈들은 분명히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놈들한테 막 이렇게 네, 잘해주는 거야. 나에게 질투심을 유발시키려고. 거기에 응답해 주는 게 인지상정.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 자, 나쁜 주식은 건드리지 마세요. 네. 지금은 일단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이 26일까지가 그 배당 기준일이니까 그것까지 잡으셔야 되는 거고 12월 결산은 3월 결산은 1월 중순이 제일 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가격이 그때도 안 싸진다 그러면 그때 그냥 사시는 거고 아시겠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배당만 많이 준다고 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당을 주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엮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든지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더 좋겠죠. 파이팅 합시다. 네.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쫄려 있을 거예요. 그죠? 쫄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 장이 안 좋을 때 위축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네? 우주 최강 초긍정 슈퍼 초사이언 아니 네? 하면 된다. 파이팅 하시고 네. 던져드리네. 네. 아시겠죠? 자, 일단은 힘들 내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낮에 네 이어서 또 침을 튀기면서 또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네. 자, 그렇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길이가 이번에 대상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으면 최강이 아닌데? 연예대상 그때 시상하는 것 같던데? 어. 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연말이니까 마음 편안하게 즐거운 상상하시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주무세요.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